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20일 토요일은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는데요. 네.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도 정작 집에 돌아가서 가족이나 혹은 가까운 연인에게는 네. 상당히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상처를 주기도 하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대해도 된다. 네, 이런 착각을 우리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철학자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쇼펜하우어 네. 네, 이 책이 좀 좋아가지고 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추운 겨울날 온기를 나누고 싶지만 서로의 가시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고슴도치들의 비유를 해줬습니다. 오. 이 고슴도치 비유의 원조죠. 아, 쇼펜하우어가 네. 고슴도치 얘기를 먼저 하셨군요. 네, 원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과 아프지 않게 온기와 마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 고슴도치 딜레마. 말 멋진데요. 네. 왜 우리는 근데 유독 소중한 사람에게 더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게 되는 걸까요? 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분화된 자아 혹은 심리적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하기는 합니다. 상대와 내가 너무 가깝다고 느끼면 상대를 나와 별개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마치 내 것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을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주길 바라고 다 알겠지 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막 기분 나빠지고 네. 마치 내 손발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아주 그냥 큰 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낯선 타인에게는 기대치가 낮으니까 실망도 적지만 가깝고 내밀하고 친밀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운함과 분노가 언제나 날카로운 가시가 돼서 튀어나오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고슴도치 딜레마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는 왜 아픔을 주고 서로에게 온기를 잘 못 나눌까 하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먼저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네. 우리 오늘은요. 정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서운할 수 있는 그래서 거리두기가 필요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오는 서운함이 가시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러면 타인처럼 돼야 되는 건가? 남이다 어려울 수 생각해야 있지. 되나? 어떻게 네. 해야 되나요? 네.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서적인 독립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 정서적 네. 독립. 이게 바로 남이라 생각해라 네, 이거네요. 너무 밀접해져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내 새끼가 아니라 뭐 친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은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상대가 나의 행복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라 해도요. 각자의 고유한 영역과 취향 그리고 인생관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돼요. 사람들은 나의 가치관, 영역, 취향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네. 다른 사람 건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거나 통제하려 들게 되면 관계의 온도는 급격히 얼어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의 다르다는 것을 고쳐야 할 때 이 틀림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개성,
고유함으로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가시를 세우지 않고도 곁에 머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것, 따로 또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참 독립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네. 참 자주 잊어요. 네. 그런데 또 가깝다는 이유로 또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로 예의를 생략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건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너무 가까우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안전거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앞차와 적정한 거리를 둬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상대의 심리적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고 피가 섞였으니까 뭐 알겠지, 혹은 친하니까 이 정도는 뭐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은 사실은 위험한 착각이에요. 네. 오히려 가까울수록, 가족일수록, 그리고 오래된 사이일수록 고맙다는 인사, 미안하다는 사과 더 의식적으로 자주 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식적으로 자주 해야 된다. 네. 밑줄자.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무례함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행동을 늘 경계해야 되겠죠. 이 상대의 허락 없이 마음의 방에 불쑥 문을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언제나 절제라는 것이 관계를 더 향기롭고 오래 지속하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의식적으로 훨씬 더 노력해야 되고 그 정서적인 독립이 필요하다.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이들한테 그러한 독립을 주고 있는지도 오늘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선생님. 네, 오늘도 속담 퀴즈입니다. 가까운 이웃과의 예의와 정을 중시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네. 가까운 이웃이 먼 이것보다 낫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것은 누구일까요? 가까운 이웃이 먼 이것보다 낫다. 보기는요. 네, 1번 친척, 2번 학부형. 속담인데. 네, 그렇죠. 자, 보기 두 개가 뭐 너무 편하게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 정답 쓰시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1번 친척, 2번 학부형. 이 속담은 아주 예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그때 쓰지 않았던 단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 자, 정답 맞춰주세요. 우리 손잡을까요? 자, 오늘 속담 내드렸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이것보다 낫다. 여기서 먼 이것은 누구일까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친척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예. 요즘은 사실 친척보다 학부형이 더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네, 학부형이 그냥 이웃이 된 거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정답 잘 맞춰주셨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친밀함, 그 친밀함을 어떻게 또 거리두기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눠보고 있거든요. 4부에서도 함께해요. 자, 여러분, 토요일은 마음 라디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오늘 얘기 나누면서 아까 친밀함이 무례함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네. 진짜 많이 와닿네요. 혹시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내 가시를 세우지 않고 현명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 진짜 하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너무 단호하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친절하면 무시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심리학에서 권장하는 대화법은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 메시지죠. 나를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너는 어쩌고 저쩌고로 하지 마시고 네. 나는 어떠어떠하다. 네가 그러면 나는 어떠어떠하다라는 걸 전달을 하라는 그런 어떤 조언입니다. 네.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공격적인 가시가 아니라 내 아픔과 진심을 보여주는 부드러운 호소가 가능해질 때 상대방도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을 못했을 거거든요. 너 왜 맨날 말을 그렇게 해?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건데 네. 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잖아 하면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가 이런 반응이구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비난이라는 것은 상대를 더
단단한 가시 속에 숨게 만들게 되지만 솔직한 감정이나 이런 나에 대한 고백은요. 닫혀있던 상대의 마음을 여는 가장 따뜻한 열쇠가 돼줍니다. 가장 사실 그 많이 듣는 얘기가 진짜 나 전달법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잘 안 근데 됩니다.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워요. 예, 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나오는 건 참 다르던데.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릴 때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하고 아이들한테도 이제 그게 훨씬 더 아이들이 다가가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내가 정신을 차리면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네. 아, 나는 나중에 나이 들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구나 싶어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네. 그런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걸 많이 좀 이렇게 뭐 생활 속에서 익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나 전달법을 너무 안 쓰니까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충격으로 받아졌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고은 씨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마음이 어때?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저는 뭐라고? 너무 당황스러워. 네, 내가 하는 말에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이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자체가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당황스럽고 약간의 저 나름대로도 상처로 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을 되짚어 보니까 나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네, 그쵸. 나는 그냥 정확한 어떤 오답을 짚어주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는다는 말을 하자 그게 깨달음으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 메시지가 필요하구나를 맞아요. 알게 되는 어. 그런 어떤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아이들은 아이 메시지를 잘 썼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러려면 내가 그걸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또 한번 하게 되네요. 이 나 전달법을 사실 잘 사용하면 이 싸움도 대화로 바뀔 수가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거리를 두다가 사이가 소원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거리를 너무 두면 사이가 소원해지죠. 그래서 차라리 싸우는 부부가 사이가 좋은 거고 관심 없는 부부는 사이가 나쁜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네. 뭐, 그 제 친구들이 잘하는 얘기인데 네, 내가 네. 싸웠다 얘기하면 야, 너 사이 좋아서 그런 거야. 네, 우리는 뭐 관심도 그래. 없다. 뭐 이렇게 들어왔는지 말았는지 모른다. 막 그런 너무 이야기를 웃기다. 해요. 네네. 여기서 핵심은 고정된 거리가 아니라 최적의 적정거리라는 겁니다. 이 거리는요,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계속 변하게 되는 건데요. 상대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위로가 필요할 때는 조금 더 가까이 가주고 반대로 상대에게 조금 놔둬도 되겠다 싶은 그런 어떤 타이밍이면 네. 우리가 묵묵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나주는 그런 유연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사랑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가갔다가 물러났다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 밀당이라고도 하는데 그 밀당이 상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네. 서로가 가장 숨쉬기 편한 어떤 지점을 찾아가는 평생의 과정이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 사랑이 끊임없이 다가갔다 물러났다를 반복하는 거였구나.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사랑인데요. 예. 이 사람과 평생 갈 거다라는 네. 마음을 먹었으면 네. 제가 볼 때 적정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스텝을 밟아야 되는구나.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을 못했네요. 예, 이 유연함이 사랑의 기술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한 사람들 보면 그런 걸 참 잘 유지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네.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 분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화요? 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휩쓸리거나 전염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알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죠. 어머, 도인이다, 도인. 네. 와.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보면 네. 네, 상대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나도 덩달아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고 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내 기분이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 그것이 가장 가깝고도 먼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강력한 내면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 네. 이게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훈련 같네요. 하반기에 관계 회복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일상에서 해볼 수 있는 작은 처방전이 있다면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많이 있을 텐데 하루에 한 번 정도 상대를 아주 낯선 타인처럼 대해보는 거. 아이에게도. 어머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해보는 거죠. 네. 아주 익숙하고 가까운 사이더라도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정중하게 한번 물어보고 네.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먹었어? 그 고민하던 일은 어떻게 해결됐어? 라고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면서 경청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죠. 네. 이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상대를 다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대화는 멈추고 관계는 시들어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 낯설게 하기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이 3명을 키웠는데 그 네. 3명이 다 아주 멋진 명문대에 합격한 사례가 네.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음.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께 노하우가 있냐 혹시 네. 했더니 아이들의 성적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애 성적표가 내 성적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내 성적표 아니잖아. 그래서 아이가 엄마 자랑하고 싶어요 하면 보여주면 보는 거고 네. 아니면 네 성적은 네가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네. 온전히 그런 어떤 독립적인 개념으로 네. 생각을 와, 했다는 그거 건데 쉽지 않은데. 예, 저는 이걸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네. 사춘기의 아이들이 볼 때 아 엄마는 나를 온전히 그냥 믿는구나 이걸 개념화해주는 그런 부모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어떤 대화를 하거나 조언을 할 때는 항상 생각나는 그런 네. 케이스입니다. 네. 진짜 독립적인 개인으로 존중해 준 게 그렇죠.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네요. 네. 상대를 타인처럼 대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거 그런 거 오늘 여러분 아주 작은 거지만 당장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관계의 온도 조절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질적으로 외로운 고슴도치들이잖아요. 외로운 고슴도치도 오늘 참 명언들 많이 남겨주시네요. 혼자 있으면 춥고 음. 같이 있으면 가시에 찔려서 아프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의 온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들입니다. 네. 내가 세운 자존심의 가시가 혹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상처받기 두려워서 너무 먼 곳까지 떨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찔리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다가가시고 또 너무 뜨거우면 잠시 물러설 줄 아는 그런 사례 깊은 어떤 반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네. 사랑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의 관계의 거리를 두는데요.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받는 상처도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만만치 않아요. 네, 이런 고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저의 선생님인, 저의 스승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학생들은 불을 피우고 있는 난로하고 같다. 어떤 애는 연료가 많아서 활활 타고 어떤 애는 연료가 별로 부족해서. 없어서 좀 차갑고 그 적정거리 내가 타지 않도록 그 난로에게 가까이 가는 지혜는 선생이 발휘를 하는 거다. 내가 가장 따뜻하고 적정한 온도에서 이 아이를 이 학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 네.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 뒤부터는 어떤 학생이 무례한 말을 하면 네. 아, 이 학생에게는 이만큼의 거리가 필요하구나. 어떤 학생은 너무 냉담하면 내가 조금 더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 거리두기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리두기와는 완전 다른. 네. 사랑의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그냥 어떠한 그 공간의 딱 거리가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오늘 명언 많이 남겨주셨네. 이 기억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말이라고 듣고 있다가 그 순간순간에 내가 그때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필요할 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반만 기억나는 거예요. 아, 반이라도 기억하는 게 어디예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다음 뭐였지? 늘 반만 기억나가지고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코너.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도 영화 이야기인데요. 음. 영화를 한 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와, 이거 진짜 명영화라고 네. 소문 자자한데 아직까지 보지 않은 영화예요, 제가. 아, 그렇구나. 네. 보시게 되면 후회하지 않으실 영화예요. 오늘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가까워지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와 마음의 거리 차이로 이별을 선택하는 과정을 아주 담담하고도 아프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큰 갈등이라기보다 이들이 그렇다면 이 정도의 어떤 갈등을 겪겠구나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와닿고요. 사랑이 시작될 때 어떤 뜨거운 온도와 멀어질 때의 서늘한 거리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의 본질과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일본 영화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좀 인상적인 장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은 잘 기억 안 나고 네. 스포지만 말씀을 드리면 계란말이 이런 걸 되게 많이 기억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뭔가 궁금하시면 이 영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하지만 기억은 계란말이가 난다.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도 재미난 얘기까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